그 선수가 한 선수가 대표 선수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령대는 앞으로 한국 축구의 먹거리를 책임질 5년, 7년 뭐 이런 세월에 이 선수들이 지금 베트남과 승부차기 한 선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은 정말 이거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저는 뭐 이 중계가 이런 중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다 대고 제가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 먹고 얘기하듯이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처럼 저도 손가락으로 이거 친다고 그러면요 더한 얘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제 승부차기로 갑니다. 이제 골키퍼에 대한 비중이 높아집니다. 양팀 골키퍼는 5경기는 그동안 뛰지 않았던 양팀 골키퍼가 첫 경기에 뛰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골키퍼단은 지금 한국 골키퍼 신체적인 저 면에서는 우리가 좀 우세하다. 황재윤 선수 수원FC 소속이고요. 2003년 3월 18일생입니다. 187의 장신이고 그리고 카오 범빈 선수는 183cm입니다. 한국은 김태현 선수, 골을 터뜨렸던 김태현 선수가 첫 번째 키커입니다. 페널티킥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 키커가 중요합니다. 더 심리적 부담은 첫 번째 키커가 부담이 더 큽니다. 자, 넣고 들어가야 됩니다. 슛! 잘 났어요. 대한민국. 자, 첫 번째 골을 터뜨리는 김태원. 자, 베트남 첫 번째 키커. 방향 완벽하게 속였어요. 슈팅을 했던 베트남의 주장. 골키퍼는 킥을 할 때 뭘 보냐면 디딤발의 발끝을 봐요. 그게 볼의 방향이거든요. 자, 두 번째 키커 강성. 잘 쳤습니다. 자신감 있게 차냈습니다. 오, 이거 막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자, 교체로 들어왔던 강성진. 자, 베트남도 두 번째 키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널티킥을 차러 나갈 때, 볼을 갖고 나갈 때 심장은 크게 요동을 칩니다. 방향을 또 완벽하게 속인 인사이드 베트남. 패스로, 인사이드 킥으로 완벽하게. 골키퍼가 제일 맞기 힘든 코스로 갔습니다. 키커는 골대가 작아 보이면 그때는 실축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 눈을 보시죠. 자, 세 번째 키커 대한민국. 저는 지금 눈을 유전하게 잘 찼어요. 뜨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가슴을 졸였는데. 약간 파넨카 킥 느낌으로. 그렇죠. 지금 방향을 완벽하게 속인. 아주 모서리로. 자, 세 번째 키커 골키퍼가 베트남. 한번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키커. 또 방향을 완벽하게 속인. 이제 마지막 두 선수가 남았는데요. 한 선수가 선축이 유리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실축을 하면 오히려 상황이 또 심리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지금 골키퍼가 막냐 못 막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커가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또 관점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 페널티킥은 골키퍼가 선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축을 하는 게 있죠. 과거에 월드컵을 보면 세계적인 스타들이 슈팅하는 것이 골문을 벗어나거나 자 대한민국 네 번째 키커. 왼발로 찰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커. 자, 들어갑니다. 잘 찼어요. 이제는 또 베트남에게 부담이 갑니다. 네네. 네 번째 키커 들어갑니다. 베트남. 또 잘 방향을 찼어요. 완벽하게 속인 강심장입니다. 베트남 선수들 말이죠. 승부차기에 아주 강심장이에요. 이러면 다섯 번째. 이제 다섯 번째, 첫 번째와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베트남 선수 눈들 보세요. 네네. 눈이 지금 간절함에. 그렇죠. 자, 다섯 번째 키커 지금 교체로 들어와서 이현영 선수 마지막 자, 다섯 번째 다섯 킥 번째. 몸짓 방향을 속였습니다. 잘 이현영 다행입니다. 템포를 죽여서 골키퍼의 중심을 무너뜨렸던 베트남 이제 잘 넣었어요. 일단. 득점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는 한 선수씩 번갈아 찹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요. 번갈아 차가지고 지난번에 광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에게 11대 10으로 졌죠. 네네. 지금 베트남 선수가 한 선수가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 찼을 때 베트남이 골을 다 넣으면 그 다음에는 세 선수로 가는 겁니다. 한 명이 부족하니까. 자, 대한민국 여섯 번째 키커 들어갑니다. 숨을 몰아셨던 한국. 잘 넣었어요. 나이스 득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 여섯 번째 키커가 먼저 득점을 하면서 베트남 여섯 번째 키커에게 부담감이 과중됩니다. 저도 현역 시절에 페널티킥을 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가슴을 졸였던. 요거 하나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베트남 축구의 우유엔 역사. 수원 박 선수 찹니다. 방향을 속인 지금. 득점. 자, 여섯 번째 키커가 모두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일곱 번째 키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일곱 번째 키퍼 들어갑니다. 자, 휘슬이 울리고 차야 됩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있죠. 빠르게. 이거를 이거를. 골키퍼가
예측을 했어요. 야, 저게 오른발 인사이드로 밀으면 골키퍼 왼쪽으로 가면 각이 넓습니다만 지금 왼발 쪽으로 찼잖아요. 왼손 쪽으로. 방향은 오른쪽이요. 그러면 꺾어 차는 게 힘듭니다. 이제 베트남이 승기를 잡았고요. 넣으면 베트남의 승리로 끝납니다. 마지막 키커가 될지. 황지훈 키퍼 한번 막아줘.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 축구 역사는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쓰는 베트남. 이번에는 베트남에게 한국 대표팀은 23세 미만의 첫 패배라는 그런 역사를 좋은 글씨를 남기는 새벽까지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미은정, 고은정 한국 대표팀에 대한 쓴소리를 하셨습니다만 한국팀이 그래도 이기길 바랬던 축구 팬들의 환한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고 그래도 대한민국 축구의 변혁과 개혁을 위해서 저와 한 손을 잡고 함께 가자라고 호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미디어도 국민도 축구 팬들도 베트남에까지 지면서 이제는 한국 축구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시아 3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변명거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 PD 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머리가 어벙벙한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후반까지는 베트남과 대한민국이 치고받는 상황에서 어쨌든 스코어상에서는 1대2로 베트남에게 뒤지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연장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베트남의 가장 에이스인 한 선수가 딘박. 퇴장을 당했었고 이 상황에서 대표팀이 선택할 수 있었던 전술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 전술에 대한 성과가 부족했다. 그 성과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 벤치에 우선 무능력으로 보죠. 아니 한 골 뒤지고 있었고 30여 초 1분 남겼을 때 얼마나 쉽게 공격을 해서 붙여서 재미를 봤습니까? 근데 30분은 늘어났잖아요. 동작골을 터뜨리고. 근데 30분에 어떻게 하라라는 작전 지시가 없는 것이 30분 내내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볼을 빠르게 하면 키가 작아도 먼저 끊을 수 있고 키가 크더라도 수비수를 통과하면 그 볼을 시선에서 놓칠 수가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30분의 긴 시간을 뒤로 백패스하고 그리고 빠른 패스, 빠른 볼로 크로스를 하고, 아니, 벤치에서는 왜 그거를 얘기를 못 했을까요? 그것이 지금 신PD 완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저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저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박항서 감독님, 그 다음에 네. 김상식 감독님, 다른 해외에 나가서 지금 서정원 감독이나, 좀 높이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해외에서 국대 감독으로도 한국 감독을 영입해서 쓰고 있는데 한국 감독이 왜 국내에서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가? 이거는 어떤 부분이 좀 문제일까요? 자, 아까도 얘기를 했죠.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코멘트를 얘기를 했잖아요. 충성심 높은 선수를 만난 것이 나에겐 행운이었다. 김상식 감독도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박항서 감독도. 지금 한국은 베트남과 또 그렇지 않으면 2002 월드컵 때 히딩크가 한국 대표팀 감독 맡았을 때하고는 환경이 달라졌어요. 한국은 감독들, 이번에 신태용 감독의 실패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제가 운동할 때는 감독이 프로팀에서 말이죠. 선수들 구타한 사건도 많았었습니다. 제가 프로 선수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미투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은 감독을 선수들이 몰아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환경과 베트남과 이 환경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김상식 감독이나 베트남에 가서 성공을 거뒀던 박항서 감독과는 한국의 프로팀. 그렇다면 한국의 지금 K리그에서 뛰고 있는 감독들은 공부를 더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선수들이 외국팀에 갔다 온 선수들 많잖아요. 그 세계적인 팀에서 활동했던 해외파 선수들이 볼 때 한국 감독들에 대해서 실력 있다, 능력 있다, 그거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선수들은 경기력이 좋고 해외 무대 나가는데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은 거스퍼의 감독이 와서 제일 연봉을 많이 받던 전북팀이 4분 5열 돼가지고 강등 싸움을 했던 팀을 그 몇 개월 만에 바꿨던 건 뭐죠? 거스퍼의 감독이 그만큼
코칭 능력이 뛰어났던 거고 전략이나 전술이나 선수 교체 방법에 대한 것도 전북 선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일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그 지도자 문제를 지금 질문해서 그런데 한국 축구는 지금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도 생각을 바꿔야 되고 또 지도자들을 능력 있는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 협회 행정 특히 대표팀 연령대 대표팀 감독들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러한 대형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크리스만 참사 있었죠. 돈을 위약금을 얼마를 물어줬어요? 그 정몽규 회장이 개인 돈 물어줬습니까? 그때 기자회견 할 때 마치 자기 돈 줄 것 같처럼 했는데 자기 돈 줬다는 기사가 없는 거 보면 축구협회 돈 준 거 아닙니까? 홍명보 감독도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또 23세 미만에 지금 2살 어린 일본한테 졌어. 그것도 모자라. 예? 오지백한테 그 이전에 또 2살 어린 팀에게 또 졌어요. 그런데 졌는 내용에서 스코어만 진 게 아니라 경기 내용에서 다 졌네. 거기에 이제 심지어는 동남아시아에 8경기에서 6승 2무로 앞서 있던 베트남한테도 졌어요. 끌려가다가 경기 종료 직전에 한 선수가 많은 상황에서 간신히 비겼는데 주구장창 30분의 시간을 주어졌는데도 이거를 베트남을 이기지 못했다? 뭔 핑계로 얘기를 할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기 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민성 감독은 그동안 축구인으로서 살아왔던 커리어에 큰 흠결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선수의 베스트 11을 왜 이렇게 짰을까? 그리고 후반전 들어올 때마다 모든 선수가 이번 대회에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했던 공격 포인트가 있는 선수라고 제가 강조를 왜 했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한국 축구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리 가도 힘들고 저리 가도 힘든 뭐 이제는 어디 한 부분에 부품을 갈아 껴서 이걸 할 상황이 아니라 한국 축구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총체적인 난국에 이제 빠져든 겁니다. 소비자인 국민들, 소비자인 기업들 이제 한국 축구에 대해서 광고 효과 없고 한국 축구에 희망이 없는데 누가 한국 축구를 구매하고 격려를 할까요? 오죽 답답하면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지금 팬들이 신문설에 댓글창에 모두가 베트남을 응원할까요? 이제는 대한민국 축구는 축구인들의 담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구는 이미 국민들의 모두의 공동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객인 그리고 자신의 세금으로 축구협회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베트남을 응원하는 것은 이제는 팬들의 화가 이제는 넘치는 거예요. 네. 자, 분위기를 좀 환기를 시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과 대한민국. 결론적으로는 베트남이 승리를 했죠. 물론 패한 그리고 이번 대회 경기를 모두 참가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와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만 승리한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에 대해서는 오늘 경기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김상식 감독이 가서 베트남은 한 단계 지금 올라선 것을 볼 수 있어요. 조별 예선에서 그 만만치 않은 팀들입니다. 베트남이. 요르단 말이죠. 얼마나 가해서 일본이 꼼짝 못했잖아요. 그죠? 2대0 이겼어요. 그리고 키르기스탄도 그 만만치 않아요. 그 체력과 그 굉장히 신체적인 조건도 좋은데 거기에 2대1로 이겼어요. 한국과 두 차례 경기에서 토탈스코어 6골 6대0으로 이겼던 사우디를 또 홈팀인데 거기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 결과가 오늘 한국과 2대1로 앞서다가 연장전에 그 다 끝나기 전에 그 동점골을 내줬는데 한 명이 부족한데도 한국 축구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올림픽에서는 40년 만에 탈락했죠. 한국의 K리그를 대표하는 광주팀이 8강에 간신히 갔어요. 직전 대회 우승팀이었던 울산은 연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K리그 대표팀 팀들이 ACL 나가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월드컵 대표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청소년 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그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 축구는 그럼 뭐를 할까요? 이기고 지는 것만 한국 축구입니까? 축구가 강해지려면 첫째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건강해야 되는데 축구협회 재정적인 부분은 늘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12년 전에 종문계 회장이 했을 때 그때도 1,000억이 넘었었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금을 빼면 지금 오히려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축구 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국가대표팀 평가전할 때 나타난 텔레비전 시청률이에요.
그 시청률은 5%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축구는 팬들도 등을 졌어. 국민들도 등 졌어. 그리고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특정 감사했는데 27개 비리 사실이 드러났어. 그리고 한국 심판들은 국제대회에 참석도 못해. 어떤 거를 갖고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를 할까요? 제가 회장 선거할 때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대한민국 축구는 폭망합니다라고 제가 경고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폭망의 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축구는 무엇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축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군다나 55의 새 집행부가 짜여졌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으로 오늘 이 경기는 결과는 한 명이 많은 상태에서도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슬픈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만큼의 이제 이 결과가 베트남과의 남자 U23 대표팀의 역대전적 9전 6승 3무였습니다. 네. 근데 야, 이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10전 6승 3무 1패. 네, 단 1패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 U23 아시안컵에서 베트남과의 1패를 얻었다. 이게 아마 뭐 베트남이어서 베트남한테 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축구 팬분들이 분노하신 게 아니라 사실 질 수도 있어요. 질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졌냐가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경기 내용에서 봤을 때 한국은 만약에 베트남에 퇴장이 없었다라고 하면 연장전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또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90분 경기에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죠. 자, 여러분들, 축구 팬 여러분들, 신문선 교수가 왜 지금 3, 4회전을 중계를 하겠다고 했는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베트남 축구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고요. A조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 경기도 아니고 세 경기를 어떻게 다 이렇게 이깁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체력 소모가 이제 급격한 현상이 되면서 방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과 경기에서 패했던 건데요. 한국 경기 뭐 탈락하고 3, 4년은 밀리니까 그럼 다 등질 겁니다. 저는 이 경기를 통해서 한국 축구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었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성장 그리고 한국 축구의 몰락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제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 분석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이 경기를 중계를 한 거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경기 중계방송하는 것은 중국 축구가 얼마만큼 또 빠르게 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두 살 어린 일본 대표팀이 중국과의 경기를 통해서 이미 일본 축구가 탈아시아하고 있는 경기력을 계속해서 유지할지에 대한 것도 경기를 보면서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오늘의 경기 결과는 승부차기 결과 끝에 베트남한테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국가대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방송을 함께 저희랑 함께 봐주시고 그 분노를 담아주신 여러분들한테 모두 감사드리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한국 축구의 이 분노한 국민들 그리고 팬들 그리고 축구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 선수들 모두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축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다 다 공멸하겠다라는 위기감을 가질 겁니다. 프로축구 심판 오심으로 축구 팬들은 등지고 있고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고 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협회에 대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또 변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제 씨 뿌려놓은 것이 계속해서 이것이 잘못 뿌린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스스로 개혁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유튜브를 했던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이 유튜브는 제가 회장 선거 때 제가 만든 공약을 선거인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선거를 치고 투표권을 갖고 있는 축구인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에 의해서 축구의 개혁을 희망했던 국민들과 반하는 선택을 한 것을 보고 이것은 안 되겠다.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대한민국 축구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또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가 그렇습니다. 뭐 로마도 그랬었고요. 결국은 로마의 그 강한 힘도 부패하고 그리고 독재와 이런 것들이 하면서 무너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축구는 건강하게 태어나려면 이제는 국민들이 개혁의 주인이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문선의 개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 이런 것이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까지 정말 베트남에게 끌려가다가 천신만고 끝에 동점골을 뽑고 페널티킥까지 가는 상황에서 30분간이나 주어졌던 그 시간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선택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저도 정말로 화가 나고 그리고 힘들었지만 해설을 하면서 또 그래도 품위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참고 참았습니다만 정말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그런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축구에 건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노력하시는 지도자들. 자,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축구협회에 순서리 한다면 이제는 공부하는 지도자 그리고 과거의 명성에 기대지 않는 그런 공정한 인사의 원칙을 갖고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명성에 의해서 B급 라이선스 받을 때 공부도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B급 라이선스를 주고 그리고 대표팀 감독에게 특혜를 주는 이러한 부끄러운 자화상이 대한민국 축구가 이렇게 썩고 그리고 냄새나는 아시아의 3위로 추락하는데 그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을 깨우치기를 축구 권력자에게 쓴소리로 마감하면서 오늘 중계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축구는 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안 지도록 뭔가를 좀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이 올 거고 그 결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